안녕하십니까. KBS 9시 부산뉴스입니다.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센터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발달 장애인을 낳은 게 죄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장애인 학부모 단체는 참담하고 눈물이 난다며 오 청장의 발언에 비난을 쏟았습니다. 보도에 정민규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문을 연 부산 강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성인 중증 발달 장애인들을 교육하는 기관입니다. 국시비 지원 없이 오롯이 부산 강서구가 1년에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예산난으로 강서구는 올해 예산을 줄이는 데 이어 내년부터는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간 보호센터로 변경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 17일 부산 강서구와 북구 언론 간담회에서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은 해당 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발달 장애인 부모를 지칭하며 죄가 있다면 안 낳아야 하는데 왜 낳았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동석한 김형찬 강서구청장이 아니라고 선을 긋자 말을 잘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오 구청장은 오늘 KBS와의 통화에서 부모 입장에서 안타까운 마음에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면 좋겠다는 취지였고 편견이나 폄훼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재차 해명했습니다. 참 참담하고 눈물이 나네요. 장애라는 것이 핸디캡이어야 되는 이 사회가 잘못된 것이고 행정가라면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그 말 자체가 너무나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오 구청장은 선거 기간 전 문자 메시지 발송을 지시하고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1심에서 직무의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받고 현재 항소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7년을 표류한 대저대교 건설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해 이제 첫 발을 떼게 됐습니다. 결국 당초 계획보다 6년이 지난 뒤에야 건립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제대로 된 절차와 준비뿐 아니라 환경 감수성을 갖춘 토목 행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옥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요코하마시 외곽에 들어선 임시 건물. 길이 3.9km, 왕복 4차선 도로를 놓기 전 주민들에게 도로 건설의 이유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알리기 위해 요코하마시가 마련한 홍보관입니다. 주민들은 언제든 사업자를 만나 도로 개설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었고 要するに何で作るかっていうことを知らないとね、ただ道路ができるからお前たちそこで開けろというんではなくて、何のために作るかっていうことをね分からないと、ただね道路ができて便利になるなっていうだけではないんでね。 요코하마시는 3년 동안 지역 주민들과 토론도 진행했습니다. 대저대교와 장락 엄궁대교 건설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토목공사입니다.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은 필수지만 늘 우선순위에 밀렸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입니다. 부산시에서 이미 어떤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 와서 주민들한테 그냥 공지하듯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 주민들이 부산시 의견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기도 어렵고 거짓, 부실 환경 영향 평가로 지지부진했던 대저대교 건설이 7년 만에 본격화하지만 당초 예정보다 6년이나 늦은 2029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엄궁대교는 2021년 한 차례 환경 영향 평가 반려 뒤 재심사 과정이 남아 언제 완공될지 모릅니다. 전문가들은 토목 행정에도 환경 감수성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어느 곳이 소중한 보호해야 될 곳인지를 먼저 구분하고 그 구분을 토대로 해서 이용할 구간과 또 보존해야 될 구간을 먼저 정해놓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제일 빨리 가는 길입니다. 또 거짓 환경평가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과 철새 서식처 보존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빠르게 가려다 되려 멈출 수 있는 대교 건설 사업, 토목 행정에도 철학이 필요하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거대 양당의 총선 경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소수 정당들도 생활 밀착형 공약을 내세우며 선거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신당 창당의 열풍으로 제3지대가 형성되면 소수 정당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장성길 기자입니다.
이번 총선 정의당 부산시당의 최대 공약은 무상 대중교통입니다. 낮은 수송 분담률과 전국 최고 수준의 교통요금은 부산시의 대중교통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부산시당에게 1대1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지금 부산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화려한 글로벌 허브 도시보다는 무상 대중교통 정책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소상공인들에게 종량제 봉투 온라인 직배송 체계를 만들어주겠다. 진보당 부산시당 첫 공약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금융정책에 이어 부산형 공공은행 설립, 자동 육아휴직제 등 다양한 공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부산을 만드는데도 저희 진보적 정책에도 부합하는 방식으로 대중적인 대안들을 지금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제출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양당 모두 생활 밀착형 의제를 내세우며 이번 총선에 첫 발을 뗐습니다. 소수 정당의 한계를 딛고 얼마나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을지가 관심사입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정의당은 부산에서 후보 4명을 내 각각 2% 안팎의 득표를, 진보당의 전신 민중당은 2명의 후보를 내 각각 1%대 득표율에 그쳤습니다. 존재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데다 신당 창당 열풍으로 제3지대가 구성된 것 또한 소수 정당에게 위기일 수 있습니다. 현역 의원까지 탈당한 정의당은 비대위 체제 등 혼란 속에 후보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상황. 진보당 또한 연합정당을 구상하고 있지만 이해관계가 얽힌 만큼 이마저도 또 다른 도전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설 명절과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공직자의 엄정한 선거 중립 유지를 위해 오는 4월 9일까지 특별 감찰에 나서고 적발된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합동감찰반을 구성하고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16개 구군 등을 대상으로 감찰에 들어갑니다. 주요 감찰 대상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 행위와 복무 위반, 금품 수수, 부패 행위 등입니다.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생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양식 수산물에 대해서도 지속 가능 인증제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생산 시스템에다 환경 또 사회적 책임까지 평가하는 이 국제 인증을 받은 양식어가와 유통업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거제의 한 양식장. 지난해 9월 국내 광어 양식장으로는 처음으로 수산양식관리협의회가 인증하는 ASC 예비 인증을 받았습니다. 24시간 바닷물을 끌어다 계속 방류하는 기존 유수식 대신 내부 순환 여과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사계절 내내 적정 수온을 유지하고 바닷물도 적게 사용합니다. 매일 양식장 수질을 점검하고 배출 오염수도 100% 정화 처리합니다. ASC 인증에 맞추어 환경적인 부분과 동물복지에 맞게 저희도 생산 설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ASC 인증은 2010년 출범한 비영리 국제단체인 수산양식관리협의회가 지속 가능한 양식을 확산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1년에 걸쳐 지역 생태계와 수질 보존, 책임 있는 항생제 사용, 지역사회 책임성 등 7가지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지속 가능한 양식업으로 또 거기서 나온 수산물들을 우리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국내에서 ASC 인증을 받은 수산물은 전복과 새우, 김미역 등 6종류에 불과합니다. 국내 ASC 인증을 받은 양식 어간은 2018년 전남 완도의 한 전복 양식장을 시작으로 2021년 54곳에서 지난해 기준 80여 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인증 제품을 유통하는 기업도 지난해 46곳으로 2년 전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자분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어서 저희도 ASC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 발굴을 더 강화하고 1인당 수산물 소비량 세계 1위인 우리나라에서 이 같은 지속 가능한 인증제가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부산 세계 탁구 선수권대회 입장권 온라인 예매가 오는 22일에 시작됩니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입장권은 낮 경기와 저녁 경기로 나눠 판매하며 대회 후원사인 B&K 부산은행과 함께 다양한 할인 혜택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처음 열리는 부산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는 다음 달 16일부터 열흘간 백스코에서 열리며
한국의 장우진, 신유빈 선수를 비롯해 최강 중국의 마롱, 판전둥, 순잉사, 프랑스 신성 르브랑 형제 등 세계적인 탁구 스타들이 출전합니다. 경남 양산시의회가 직원을 상습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태우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합니다. 양산시의회 민주당 의원 8명은 의장에게 윤리특별위원회 소집을 위한 임시회 개최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명 모두 윤리특위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혀 김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양산시의회 윤리특위는 징계 수위를 정해 본회의에 상정하며 징계는 전체 시의원의 과반 이상이, 의원 제명은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됩니다. 지난해 허문영 전 집행위원장의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자체 진상조사를 한 부산국제영화제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진상조사를 벌인 외부 전문기관이 신고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점 등을 토대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정관을 개정해 성희롱 예방 사각지대가 없도록 임원의 책무와 자격 요건, 피해자 보호 조치 등 규정을 강화하고 성문제 사건 처리를 위한 전담 기구도 구성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